안녕하세요, 백스컴 박실장입니다. 오늘도 고사양 PC를 한 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이 PC거든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 앤 화이트 컨셉으로 제작이 된 사양이고요. AMD 라이젠 7 2700X랑 GTX 1070 Ti 조합으로 구성된 하이엔드 고성능 PC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보통 인텔 기반의 PC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AMD 사양에 대한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소개된 2700X도 있지만 2600, 700 이렇게 다양한 빌드를 좀 짜봐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빌드는 블랙 앤 화이트, 쿠키 앤 크림, 오레오 무슨 말로 해도 되는데 두 가지 컬러 조합이고요.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조합을 할 경우에 완전히 올 화이트로 했을 때와는 또 다르게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주거든요. 가정에서 쓰시는 데는 뭐 당연히 문제가 없고 조금 이제 그 모던한 느낌의 깔끔한 사무실들 있잖아요. 인테리어 하는 곳이나 뭐 여러 곳에서 쓰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PU는 이제 AMD 2700X가 사용이 됐고요. 메인보드는 ASUS X470 Pro를 장착을 해서 CPU가 갖고 있는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 하고 또 오버클럭하는 재미도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GTX 1070 Ti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3D 모델링 굉장히 다양한 작업 어떤 걸 하셔도 굉장히 잘 쌩쌩 돌아가게 제작된 구성입니다. 자, 사용된 CPU는 AMD 라이젠 2세대 피나클리치 2700X고요. AMD CPU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8코어 16스레드이기 때문에 진짜 압도적인 멀티코어를 갖추고 있고 오버클럭도 가능한 프로세서고 게임은 물론이고 뭐 다양한 작업, 뭐 영상이 됐든 3D가 됐든 굉장히 뭐 작업이라고 하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멀티코어를 중시하는 프로그램을 돌릴 때 굉장히 큰 성능을 얻을 수 있는 CPU입니다. 인텔의 프로세서가 최전방 공격수 느낌이면 AMD 프로세서는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느낌? 뭐 아무튼 월드컵 기간이라 추갈못이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AMD는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좋은 성능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코어를 잘 활용하는 프로그램일수록 진짜 진가가 발휘되거든요. 프로세서들마다 활용도가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뭐 취향이나 용도에 맞춰 쓰시면 되고 8코어 16스레드 구성의 레이스 프리즘 쿨러를 주고 지금 영상을 찍는 현재 가격대가 30만원 중반대예요. 이 가격대라면 가성비는 거의 깡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메인보드는 ASUS X470 Pro를 사용을 했어요. 좀 더 화려한 모델인 X470F도 있고 두 가지에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X470 Pro 같은 경우는 블랙 기판에 시스템 컨셉과 비슷하게 화이트로 방열판들이나 쉴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버클럭 성능도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이번 빌드에서는 X470 Pro를 선택했습니다. 보드 사이즈는 ATX 풀사이즈 보드고요. M.2 슬롯이 두 개나 있어서 스토리지 확장성도 좋고 특히 이 가운데 쪽 CPU 소켓 바로 밑에 위치한 가운데 있는 M.2 슬롯에 히트싱크가 기본 내장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멋져요. NVMe SSD 쓰시는 분들 대부분이 발열을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그 발열을 좀 효과적으로 제어해주고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히트싱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고급형 메인보드답게 USB 3.1 Gen2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USB 3.0 속도의 2배 속도이기 때문에 게임 녹화하시는 분들, 뭐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 젠2 속도를 지원해주는 외장하드를 연결했을 경우에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전송을 빨리 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외장하드에 다이렉트로 저장을 해버리거나 외장하드에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도 아주 뭐 조금의 속도 저하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장 사운드도 꽤 신경을 많이 쓴 편이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즐기시기에 적합할 거고요. 깔끔한 디자인에 오버 성능 좋고 확장성 좋고 그리고 ASUS 보드 같은 경우 특성 타는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고가 보드도 그랬는데 저희가 골치 아픈 게 있었는데 단면 램을 꽂으면 부팅이 안 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훨씬 덜한 편이라 그냥 편하게 쓰시기 좋은 보드예요. 램은 요즘에 저희 많이 사용하고 있죠. 팅그룹에서 나온 티포스 램이고요. 16기가 DDR4 PC 19200으로 8기가 두 개를 사용을 했거든요. 티포스 델타 메모리인데 화이트 컬러를 사용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측면 방열판은 화이트, 상단에 장착된 LED 같은 경우는 RGB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ASUS 보드 같은 경우 아우라 싱크 기능이 있잖아요. 아우라 싱크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색상을 변경하거나 다양한 모드들을 적용을 해서 원하는 컨셉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SSD 같은 경우는 삼성 960 에보 250기가를 사용을 했는데요. 현재 970 에보가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PC를 주문해 주신 분께서 960 에보를 갖고 계셔서 그대로 그냥 그거는 사용을 했고요. 만약에 이 PC 컨셉으로 해서 새로 구입하고자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970 앱으로 쓰시면 됩니다. 하드디스크는 시게이트 2TB 하도 장착했고요. 영상이나 사진, 데이터 큰 자료를 보관하는데 뭐 부족함이 없도록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갤럭시 GTX 1070 Ti 8기가 개간지가 장착이 됐는데요.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GTX 1060 개간지랑 70 Ti 개간지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성능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성능은 뭐 당연한데 이제 외관적인 부분은 백플레이트 부분에 이렇게 LED 판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컨트롤이 돼요. RGB 컨트롤, 내가 원하는 컬러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했을 때 가운데가 좀 허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쪽이나 다른 데는 좀 이렇게 화려한데 여기가 좀 비어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잡아주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카드예요. 70 Ti 등급의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 하나만 해도 60만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 모델이잖아요. 비싸지만 게임 성능, 모델링을 하시던지 그래픽 카드를 활용한 영상 편집을 하시던지 어떤 용도로 쓰셔도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커세어 스펙 오메가 화이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모델이죠. 예전에 건빨 컨셉을 할 때도 같은 케이스에 색깔만 다른 걸 썼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요. 제가 이 케이스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은 이 전면부에 이 꺾인 LED 라인 있잖아요. 저 LED 라인의 광량이 굉장히 밝은 편이에요. 딱 봤을 때 눈에 거슬리진 않지만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그래서 굉장히 멋진 디자인이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쪽 파워 쪽 하드까지 해서 이쪽에 좀 가림막이 있었으면 좀 더 깔끔하게 제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용된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델인데 슈퍼플라워 600 같은 노바 사용했고요. 이 정도 시스템 구성이면 뭐 예산 많은 분들이야 뭐 고가 파워 쓰시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성비 구성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슈퍼플라워, 마이크로닉스, FSP 특정 브랜드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이 볼 때 물론 그 제품들 안에서 약간의 성능 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쓰시기에 전격 600W 이상으로 메이저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착된 것들은 전면부, 상단, 후면에 블랙프레임 기반의 화이트 LED죠. 존스보 FR601 펜을 장착을 해서 이렇게 깔맞춤을 해줬고요. 슬리빙 케이블 역시 장착을 해줘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딥쿨 게이머 스톰 캡틴 240EX RGB 화이트 모델인데요. 240mm 라디가 장착된 일체형 수냉 쿨러예요.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꽤 가성비가 좋은 모델인데 이 가운데 이쪽에 RGB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라디가 화이트 베이스로 되어 있는 게 정말 많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이제 뭐 블랙 앤 화이트나 이런 식으로 빌드를 할 때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은 쿨러고요. 라이젠 2700X는 이제 번들로 제공이 되는 레이스 프리즘 쿨러가 있잖아요. 레이스 프리즘 쿨러로도 오버클럭이 가능하긴 한데 프리시전 부스트를 좀 최대한 끌어내거나 하려면 제 생각에는 레이스 프리즘보다는 별도의 쿨러를 장착해 주시는 게 좋긴 확실히 좋거든요. 보통 이제 인텔 시스템의 경우 인텔에서 제공하는 초코파이 정품 쿨러 있잖아요. 그거를 빼고 다른 쿨러를 장착할 때는 이 쿨러가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데 AMD 레이스 프리즘 쿨러를 빼버리니까 그게 되게 아까운 거예요. 기존의 번들 쿨러와는 다르게 굉장히 매력적인 쿨러를 제공을 해주니까 쓰자니 조금 아쉽고 안 쓰자니 또 아깝고 그러네요. 굉장히 구린 걸 줘서 쿨러 사기 싫은데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좋은 걸 줘서 안 쓰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뭐 굉장히 뭐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커뮤니티 보니까 중고장터에 그 쿨러만 팔아도 몇만 원을 받더라고요. 자, 이제 부품 소개는 모두 마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항상 거쳐가는 과정이죠. 배그 테스트 짧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테스트 환경은 FHD 기준이고 국민 옵션하고 울트라 옵션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스케일은 100으로 맞춰진 상태고요. 국민 옵션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안티 거리보기 텍스처 3개를 울트라로 놓고 나머지 옵션은 전부 매우 낮음으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 옵션으로 했을 때 오브젝트가 많은 곳에 가면 한 100에서 120프레임 정도 나오고요. 100프레임까지 떨어지는 구간이 많진 않아요. 내려갔다가도 바로 좀 회복이 되는 편이고, 한가한 곳, 뭐 산을 타거나 혼자 한적하게 러닝맨 찍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거의 140프레임이 왔다 갔다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프레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울트라 옵션으로 했을 때는 100에서 120프레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게임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범흰, 블랙 앤 화이트, 투앵크, 오레오, 뭐 아무튼 이 빌드는 고성능으로 제작된 만큼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뭐 이런 그래픽 카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가격대가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확실히 좀 좋은 거, 예쁘고 뭔가 잘 되는 걸 사고 싶은 분들에게는 좀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구성 같아요. 저희 백스컴 인스타에 오시면 뭐 유튜브보다 좀 더 빨리 이런 시스템이 올라간 사진들을 보실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품 스펙에 대한 좀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 백스컴 블로그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항상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6% 고추들의 방송 백스컴 박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